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목은요. 이 운명의 날 맞은 이준석 결과는입니다.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이 법원에서 첫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이 신문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이 원래 보통인데 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어제 SNS로 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라면서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서부터 이 가처분 효력 정지 첫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법원 앞에 저희 MBN 프레스룸 유호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남부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은 지금 이곳 남부지법 310호에서 3시부터 시작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집권여당의 지도부 정당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법정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취재진들만 이곳에서 신문 종료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3시보다 약 15분 전인 2시 45분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변호인단 3명과 함께 이곳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걸어와서 포토라인에 서서 짧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이 전 대표 측은 법정 출석 전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전 대표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 오시죠. 대표님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좀 공연불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윤핵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 많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상납 받았으니까 한번 기대라! 지난번 감추려고 성상납 각서 받았어 안 받았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비야 너 나 미쳤어? 네, 이 가처분 신문 기일에는 통상 변호인만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전 대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또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밝혀라라는 구호가 들리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는 이준석 잘한다, 힘내라 등의 응원하는 구호도 들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 법률 대리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시작 직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취재진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집권여당의 정당성과 관련된 무거운 사안인 만큼 이 재판 시작 전부터 여론전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요지를 정리를 하자면 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반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부터 오전부터 취재진들이 몰려서 그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결론은 이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신문 당일인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이 재판부가 신문 기일을 더 잡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유로 이 시일을 좀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 남부지법 앞에 나가 있는 유호정 기자가 조금 전 한 3시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법원에 출석한 그 모습부터 쫙 지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언론 앞에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예상 밖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언론 앞에서 얘기한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딱 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부한테 내 주장은 이거다, 내 의견 이거다. 이걸 사실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수아 기자. 지금 안에서 아마 뭐 창, 방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장들이 막 오가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걸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측은 유 기자가 좀 설명을 했지만 절차 그리고 내용상이 비대위 전환에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네. 당원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이 최고위의 기능 상실 또는 비상 상황 발생인데 이 두 건 다 성립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절차 중에 최고위에서 이 전국위 소집을 위해서 의결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 과정에 이미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전국위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직접 모이지 않고 ARS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공부모임도 200~300명씩 모이면서라면서 이 대표 측이 현재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요.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의결에 대해서는 4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저희들은 대략 4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퇴는 당의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는 사퇴하지 않았다는 첫 주장이고 긴급한 의결 사안이 있을 때는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도 유효하다. 상임전국위원회가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이 치유됐다. 설사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는 아무 지장 문제가 없다.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ARS가 투표가 좀 무효다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이 ARS 투표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이 했던 이 ARS 투표는 이 본인 지역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ARS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당법이 금지한 이 서면, 뭐 대리 투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원 당규에도 전자 서면 제도가 있고 이 전자 방법으로 결정하는 조항들도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ARS 관련 반박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라는 취지인데 ARS로 했으니까 효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 본인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 결의나 대리인 결의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표할 동안의 이런 당헌 개정도 2~3차례 ARS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도 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이 당대표가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 것 자체가 여당의 위기다. 그리고 이 비대위 출범을 두고 당대표와 당이 싸우고 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단초는 이준석 대표에게 흠이 있어서 윤리위가 개최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법원에서 이런 하자들을 인정해서 가처분 일부 인용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적받은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다시 갖추면 될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설령 인용이 돼도 다시 뭐 절차적 하자, 다시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좀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 이준석 대표 13일 날 기자회견 했나요? 네. 토요일 날. 그 회견 자체가 결국 이제 인용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 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 이제 들었듯이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ARS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굳이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등등의 논란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판사가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면 뭐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뭐 주호영 위원장이 아무래도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조목조목 거의 약간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것 같이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법원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인 건지 김영 기자, 네. 이준석 전 대표랑 이미 만났었다면서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지금 법리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네.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실제로는 한번 만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8월 15일 이 광복절 저녁에 두 사람 이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자리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건 좀 선을 넘는 행동이니 멈추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통령을 조금 개고기에 빗대서 이렇게 좀 비유하는 이런 행동은 조금 거칠 수 있으니 이런 네. 거친 표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당시에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즉답은 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양측 모두 이 회동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회동 자체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이 만남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죄송하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기자가 확인해 주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만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던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만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뭐 계속 만나겠다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 무슨 얘기를 좀 하든지 네. 좀 문은 열려 있다 이런 뜻은 좀 알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회동 자체에 대한 내용에는 좀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끝까지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상황에선 확인해 줄 수 없다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들 보긴 하죠. 최영일 위원님, 네. 지금 신당 창당 얘기가 사실 네네.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의 이 벌어지는 상황을 네. 보면요, 이게 수습이 돼도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한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지금 뭐 당장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바른정당 창당을 해봤거든요. 이 탄핵 국면, 그때 진짜 비상 상황에서 네. 당이 쪼개졌고 네. 사실은 이게 당시 새누리당은 그냥 문 닫아야 한다 하고 나간 분들이 중진 거물들이에요. 네. 김무성 대표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돌아왔잖아요. 네. 그럼 이 고생 또 엄청난 자금과 노력과 시간이 드는데 그렇죠. 또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따라와서 원외 정당은 의미가 없고 몇 네네. 석짜리 정당으로 쪼개질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전 신당 창당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한다고 했고. 네. 하지만 변수는 뭐냐면 네.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떠한가. 윤핵관들이 다음 공천 전략을 네. 전당대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당권 이후에 네. 공천권 행사의 방향을 봐서 네. 개파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친윤, 반윤, 비윤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 네. 지금은 이준석 대표 하나지만 거기서는 이제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진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다소는 좀 무시무시한 태풍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을 그러니까 태풍 전야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당권이 결정된 이후에 만약에 개파가 갈라지고 갈등이 심화되면 그때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쪽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각 3시 53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 시간 이 법정 안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 맞느냐, 비대위로 전환할 만한 상황인 거냐,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옆집이 싸우는 게 좀 예사롭지 않게 보였나 봐요. 민주당이
이거 관련 비대위 관련해서 당원을 고쳤습니다. 네, 좀 시기가 미묘합니다만 네. 오늘 민주당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원 개정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당 지도부가 권리일 때 비대위 구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조항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112조의 사망을 넣고 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과반 결의되는 등 당의 네.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는 비대위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 확대명 기조 속에 뭐 여러 상황을 염두해 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지금의 여당과 같은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을 어떨 때 하는지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뭐 비대위에서 논의되는 당원 개정 부분이 궁금한 게 어떨 때 비대위로 전환하는지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관심이 사실 당원 80조, 뭐 방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원 80조에 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김현 기자. 예. 근데 또 이 당원 80조는 바꾸기로 한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비대위가 당원 80조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과 뭐 이재명계 의원들이 네. 이 당원에 좀 수정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 당원 수정이 이런 논란이 계속 이뤄왔었는데요. 이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도 이 조항의 좀 변경안을 네. 비대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비대위에 제출을 했는데 비대위에서 전당준비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 방탄 당원 개정으로 보일 수 있다 반대를 해왔는데 네. 이 의견을 수용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전당 이 준비위원회가 예전에 전대루를 결정할 때도 이 민주당 비대위에서 한번 전대루 이 전준위의 결정을 좀 반박한 적이 한 번 있으면서 네. 이 갈등이 일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이 다시 한번 이 당원 80조를 두고 전준위와 지금 비대위가 또다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 80조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과 갈등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좀 급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당내 반응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네. 이 비대위원장 전준위장 반응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당원 80조와 관련해서 이 비대위원 다수가 반대했다. 네. 그래서 혁신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했고요. 네. 이 반면 안규백 전준위장은요, 이 전준위가 수기를 거듭해서 안을 성안했는데 이게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의 우려를 표하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또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갈등으로 또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전준 위원장이 뭐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확대명 흐름 속에서 뭐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 흐름 속에서 당원 80조 개정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친문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친문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친문들이 따로 모여서 네. 할 정도로 지금 전준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규백 의원이 좀 친명으로 최근에 분류가 돼요. 이분이 원래 친정세균계였는데 네. 최근에 말을 갈아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친문들이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 강령의 소득 조성령도 없앤다, 이것도 없앤다 그러니까 친문 입장에서 보면 이 친문의 어떤 흔적들 다 지운다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 쪽에서 틀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전준 위원장이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했지만 지난번에도 전준 위원장이 또 한번 사퇴했다가 뭐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 조항이 이제 바꾼 게 뭐냐면 예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면 정치보복으로 판단하면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요거를 당무위원회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 구성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무위원회로 바꿔버리면 뭔가 친명계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군요.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자칫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 당직을 맡을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네. 이 문제는 또 한 번에 또 경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끝난 게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